부동산 투자 시작 전에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 네네. 물론 거의 뭐 실패를 하지 않고 네네네. 해오셨지만은 네. 이것 좀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본질,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네네. 왜냐면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1억을, 10억을 항아리에 묻어서 10년 후에 꺼내도 그냥 10억인 건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계속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굴릴 것이냐?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은 주식, 펀드를 잘 하시면 펀드, 어떤 분은 부동산, 비트코인. 근데 저는 주종목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계속 굴리면은 이 자산이 커지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갖자. 왜냐면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을 벌써 반이나 먹었네. 이게 다른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몰라, 두려워, 겁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될 거야, 좀 희망을 갖고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또 우리 중개인 분들도 여러분도 가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갔는데 우리 한 2천만 원만 깎으면 안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중개인 분들은 글쎄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그렇죠. 해볼까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일을 잘하세요. 말이라도. 말이라도. 근데 그렇게 가능성을 갖고 말하시는 분들이 일도 잘하고 또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이노의 가르침은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을 또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을 기반을 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세이노의 가르침은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에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어느 정도고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데 내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객관화가 되려면 이 현실과 괴리감을 좀 좁혀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 그 목표를 좀 약간 낮추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 몸값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본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 번째가 좀 긍정적으로 마음들을 갖고, 세 번째가 자기 객관화를 갖고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되게 잘 해오셨네요. 그래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방금. 아니 근데 대표님의 20대 때는 네네. 지금의 40대를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친구들한테요,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살았거든요. 제가 강서고등학교 나왔어요. 나름 명문고등학교 나왔어요. 강서고등학교. 전 잘 몰라가지고. 네, 강서고등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강서고등학교가 목동에 있는 건데,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목동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트라펠리스 말고 하이페리온 있어요. 하이페리온. 유명하죠. 그럼 저도 하이페리온 아시죠? 수산복가. 근데 이제 그 딱 있을 때 친구들한테 나는 나중에 저기서 살 거야, 하이페리온.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미친 새끼. 네가 뭐. 뭐 헛소리하고 있네. 뭐 그런 소리 했었죠.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하이페리온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말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와이프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집이 이제 망했으니까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대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말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성공해서 책을 쓸 거야, 와이프한테. 근데 그게 싫지 않았대요. 그냥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래도 싫지 않고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되면은 좀 약간 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있게 난 나중에 책 쓸 거야. 근데 말이 또 현실이 되잖아요. 또 책 쓸 거야. 그랬는데 책을 벌써 뭐 3권 쓰고, 물론 이제 새 책 다 막 크게 뭐 베스트셀러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권 냈고, 이번에 또 4번째 책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와이프도 좋았고, 또 친구들한테 나 나중에 책 쓸 거야 이러면 그냥 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20대 때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이. 무슨 근거로? 모르겠어요. 그냥 근거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거는 자신감. 근데 물론 저도 이제 뭐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장점이 뭐냐면, 그런 실패를 겪고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실패를 겪고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실패를 한 경험도 있지만 그걸 토대로 조금씩 성장하고, 이번에 또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는 슬프다. 근데 그거를 딛고 또 새로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또 원인 분석을 하셨을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도전을 하는 거고. 네. 그 또 결과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또 한번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실패하는 거 있어요. 저랑 뭐 다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시잖아요, 제 실패하는 거. 네. 옆에서. 한 방에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했었는데. 건물주마블? 네. 네, 건물주마블. 맞아요. 네, 맞아요. 돈 꽤 많이 들어. 네, 맞아요. 네. 네. 되게 잘 됐어요. 그거 다 원금 회수했어요. 네, 되게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맞습니다. 현금으로는 짱짱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저는 반대를 했고. 맞아요. 근데 잘 됐어요. 맞아요. 그 건물주마블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 사례가 많으니까, 이제 상담 사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근데 왔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하고 건물주마블 보여드렸더니, 이거 우리 애들이 사서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셨는데, 그 게임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접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어떻게 또 이런 걸 만들었냐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지금 원금 회수 다 됐고요. 이제는 이익 구간이고,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싸게 할인 행사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이거는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진짜. 길게 가고 있고, 매출은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소문은 조금씩 나고 있고, 건물주마블 치면은 짱 많아요, 요새. 네, 하고 있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톡방에서도 그 짤이 돈대요, 건물주마블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니죠. 그것도 어쨌든 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저도. 또 반대도 와이프도 반대 많이 했거든요. 쓸데없는 거 하냐고. 근데 이제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했고, 그거 만들 계기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롤렉스 시계 사준다고 그랬는데, 롤렉스 제 고생했으니까 롤렉스 시계 사준대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한번 요 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또 얼마 전에 그 요식업 같은 경우에 실패한 거고, 실패했고, 그거 관련해서도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또 그거 관련해서 또 다른 게 좀 준비하고 있고, 다 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또 올레인 TV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맞습니다. 저도 중딩 땐 명문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CSI에 심취해가지고. CSI가 뭐예요? CSI 마이애미 그 호라시오 반장의 심취. 그 외국 드라마 말씀하시죠? 심취해가지고 법의학자가 돼야 되겠다. 어울린다. 의대를 가야겠다. 어울리신다. 의대는 개뿔. 의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건 뭐죠? 이거 요새 난리잖아요. JMS 신도 내부 지렁이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상담을 저한테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한 2년인가 이런 강의를 쫓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쪽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 다단계 시스템 겸 교주 시스템인 거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본인이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세뇌가 돼 있고, 그렇죠. 이미 다 교주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실제로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깨 교육을 막 받다가 떨어져 나가면 저것 봐라, 저렇게 이제 교육 받다가 못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냐. 강의를 듣다가 못 쫓아가면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저 끈기 없는 놈. 끈기 없는 놈, 그런 식으로. 기책 사유를 저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고, 그리고 뭐 임장 활동도 뭐 거의 해서, 그래서 무릎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임장 활동을 하고. 군대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매일매일 감사일기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감사일기 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세뇌화 과정이거든요. 교주화 시키기 위한. 재밌는 우리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이제 잡아온 거예요, 포로를. 근데 포로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정말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원래 자유민주주의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뇌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세뇌에 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JMS 이 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JMS 신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얘 뭐야? 얘 이름이 뭐죠? 이 사람이? 정명석. 정명석. 예. 그럼 미친놈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런 미친놈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밖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지나가다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근데 안에서는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교주인 거잖아요. 네.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긴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안에서도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야. 왜냐면 사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하는 게 사람이 사람인 거지. 그게 뭐 교주일 것도 있는 거고 뭐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부 좀 해서 좀 투자 먼저 한 게 뭐 선지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뭐 자기네 뭐 선지자인 듯이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 감사기 쓰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못되고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제가 좀 발췌해서 갖고 온 거예요. 약간 비슷하네요. 어떤 게? 똑같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 시스템, 여기 사기꾼 요 시스템도 JMS 여기도 네. 뭘 해야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뭐 지령을 받는 단계.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형 커뮤니티 어디도 맞아요.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진짜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듣게 되면 그 단계, 그래서 맨 최종 단계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다단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좀 자기가 이상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는 비판 여론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비판 여론이. 근데 그거 자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저도 똑같이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심지어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뭐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판 여론이 없다는 건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아직도 그런 게 좀 종교처럼 이렇게 맹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이거는 그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근데 사실 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다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 거고, 분양가 자체가 이제 1년 만에 20% 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자체가 20%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마다 땅값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그 이제 인상 요인이 뭐냐면 원자재 값 인상과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 중에, 쉽게 말하면 물가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오르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 기존 아파트 가격인 거잖아요. 아직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 중에 심지어 마이너스 P 물건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 심지어. 그러면은 지금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올라갈 거고, 그 신규로 공급하는 아파트들 분양가 중에서 마이너스 P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코 손해볼 일이 굉장히 적다. 다만, 마이너스 P 분양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양권을 산다고 해서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입주 때까지 잔금을 치러야지 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잔금 계획은 꼼꼼하게 세우셔야 된다. 돈 없는데 무조건 덜건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잔금 때 돈 못 내고 잔금 못 치르고 날리는 경우도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 그 자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마이너스 P 난 분양권은 요즘 많이 소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도 안전마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수도권에 그렇게 마피난데 이상한 지역 말고 있어요. 이상한 막 구석탱이 있는 그런 거 말고 산골짜기에 있는 거 말고 있어요. 있습니까? 네, 있어요. 마피난데 수도권의 일반적인 입지에 심지어 그 브랜드 아파트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을 해드린 게 마이너스 3천짜리. 마이너스 3천. 분양가 대비. OP 아니고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생수가 아니고요? 네, 아파트. 일반 아파트. 심지어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마이너스 3천인데, 근데 그 물건은 이제 아마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그 발표 직전에 산 거예요. 한창 그 수도권에 그 클러스터 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발표 나고 나서 마피는 싹 지금 사라진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좀 찾아보면 또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잘 사셨다. 13,000원 사셨으면.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있어요.